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지금부터 축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중간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오신 분입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전화 연결해서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등 축구계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박문성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성입니다. 네.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된 문체부의 중간 감사 결과 축구 전문가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 팬들이나 또 축구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네. 지적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공식 기관에서 공식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내용이 그런 거죠. 축구협회가 규정을 위반했고 그런 규정을 위반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선임됐던 홍명보 감독의 그 선임 자체도 문제가 있고 네. 그걸 추진했던 정몽규 회장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화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네.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식화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건지 또 절차대로라면 어떻게 진행됐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뭐 클린스만 감독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가 논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단 2번 소집했다는 거고요. 처음에 소집했을 때는 소집하자마자 무슨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에게 권한을 넘겨달라라고 네. 얘기했다는 거고 두 번째 소집을 하니까 그 위원장이 클린스만을 뽑아왔으니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를 통보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전력강화위원들은 어떤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이제 그것을 처리했다는 건데 그래서 전력강화위원회 자체가 무력화됐다라고 하는 게 클린스만 감독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지금 클린스만 감독 때 말씀하신 거고요. 네. 네네. 그다음 또 하나는 회장 정몽규 회장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할 때 화상 미팅을 진행하는 등 월권 행위를 벌였다라고 하는 게 문제고요. 네네. 가장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이제 홍명보 감독을 요약해 드리면 네.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총괄 이사죠. 네네. 네네. 원래는 이제 전력강화위원장은 정혜성 위원장이었는데 그렇죠. 예, 물러나면서 그거를 대리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이사회밖에 없습니다. 이사회가 열리지 이사회-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정리드리면 무자격자에 적합하지 않은 선임이라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무면허 운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때요? 축구협회가 이제 요 중간 감사 결과 밝히기 전에 바로 전날 이제 자신들이 먼저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홍 감독 1순위, 외국인 후보자 2, 3순위 협회장에게 보고한 뒤 스스로 물러나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후속 작업 이어받아서 일을 진행했고 홍 감독 최종적으로 추천해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 이거는 사후 약방문식입니까? 아니면은 네, 실제로 뭐 얘기가 되는 겁니까? 말 바꾸기이자 거짓말이 두 개 다 섞여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면 문체부가 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한 다음에 냈던 반박문이고요. 네. 예, 뭐 그 전에 했던 얘기와 기본적으로 그 반박문 전체가 동어 반복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 중에서도 보면 전에 해명했던 것과 또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들의 위임을 받아서 일을 처리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문체부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말을 바꿔서 이상한 논리를 또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쭉 지켜보면 말을 바꾸기 아니면 거짓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그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그 특혜십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 감독과는 다르게 집 앞에 밤 11시에 찾아가서 네. 부탁을 하는 게 어떻게 면접이냐. 왜 홍명보 감독에게만 특혜를 줬느냐. 그래서 이것은 특혜고 그래서 잘못된 선임이었다. 사실은 네. 저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통보를 해야죠. 거기서 부탁은 사실 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또 집 앞에도 찾아가는 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죠. 네네. 자, 근데 문체부는 홍 감독 후보 추천 면접 과정 모두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근데 홍 감독 선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그거는. 자,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홍 감독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현재로서는 이제 어제 발표가 됐고 어제 네. 오늘 약간의 반응을 보면 뭐 축구협회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네. 뭐 좀 상황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오늘 또 공휴일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문체부의 그 발표를 제가 공식화된 것이다.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문제가 있다. 규정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걸 명시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이제 그동안 누군가의 지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판이 아니라 문체부라고 하는 국가 조직이 감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고 규정을 위반했구나 네. 라고 한다면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사회적으로 이미 심리적인 해임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팬들이나 어떤 국민들이 지금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의 어떤 뭐 권위나 네. 신뢰를 저는 보내지 않을 거라 봐요. 자, 그러고요. 네네. 위법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예. 자, 관련해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더 관심 있는 게 정몽규 회장 사연임 부분입니다. 네. 중간 결과에 발표는 안 됐어요. 근데 축구 지도자 협회는 정 회장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박문성 해설가님 보시기에 정몽규 회장의 연임 여부 어떻게 될 거라 전망하세요? 현안 질의 때도 계속 나와서 그냥 심각하게 그 사연임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로만 한 20번 정도를 되뇌었습니다. 같은 말을. 역사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는 사실 뭐 하고 싶다 하겠다라는 표현이죠. 네. 근데 그게 맞을까요? 저는 축구협회의 리더답지 못하는 지금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10개월째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회장이 리더답게 책임지고 이 문제를 매듭져야 될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뭐 말도 바꾸고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해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민심이나 팬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고요. 네. 문체부까지도 저렇게 공식화했는데도 이걸 버티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정몽규 회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믿어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저는 어제 그 발표로 이제 정몽규 회장도 뭐 그야말로 심사숙고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더 이상 뭐 공식화된 상황에서도 버틴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가능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결자 해지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자 해지하는 게 맞다 말씀하셨고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엇보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 사기가 저하될까 또 우려가 됩니다. 대표팀 네. 선수들과 축구 팬들 향한 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관련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팬들이 지난번 팔레스타인과 오만 경기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협회나 회장, 감독에 대해서는 잘못된 절차였고 잘못된 규정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항의하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을 향해서는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모여서 요르단과 이라크 경기할 때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이 지금 이 주변이 또 주위가 많이 좀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선수들 정말 역대급 멤버잖아요. 네. 워낙 좋은 멤버들이 있으니까 경기에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이번 요르단, 이라크 어렵지 않은 상대라 생각을 하고요. 좀 긴 호흡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이 수고로움은 조금 이겨내자. 요거만 우리가 잘 지혜롭게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먼 여행을 잘 떠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